이 운동선수 중에 많은 이가 꿈을 이루는 원리를 현실에 적용해서 경기 성적을 향상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꿈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자신이 펼칠 경기의 모든 과정을 마음속으로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그것을 실천처럼 받아들여서 실제로 좋은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수영의 황제로 불리는 마이클 펠프스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8강한 2011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4강을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의 소유자입니다. 그가 획득한 메달은 셀 수 없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펠프스가 수영의 황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으로 꿈을 시각화한 덕분입니다. 그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합의 모든 과정을 마음에 그렸다고 합니다. 물살을 가르는 느낌이라든가 수영장 분위기라든가 초단위까지 정확하게 측정하면서 골이나 하는 장면을 상상했던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에 상상한 모습을 다시 한번 떨며 시각화했습니다. 그렇게 펠프스는 그 훈련 이후에 실제로 경기 실력이 향상되었으면서 결국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의 황제라고 불리는 잭 니클라우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골프의 샷은 10%의 스윙, 40%의 준비 자세와 발의 위치, 그리고 50%의 마음속으로 그려보기에 달렸다. 운동선수가 경기 모습을 마음속으로 상상하면 그 운동과 관련된 근육이 반응한다는 것은 실험으로도 밝혀졌습니다. 마음을 시각화하는 것의 효과가 입증된 것입니다. 어떤 흉부외과 의사는 수술 전날 밤 수술 과정 전체를 머릿속으로 연습해 본다고 합니다. 환자의 상태는 착각하는 것부터 특정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대처 방법까지 미리 그려봅니다. 또 위급 현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꼼꼼히 권유한 후 수술실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이끄는 CEO도 중요한 회의를 하기 전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미리 마음속으로 그려본다고 합니다. 준비된 말과 행동은 직원들에게 신뢰를 두고 회의도 매끄럽게 이끌어서 리더로서 자질과 실력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곧 경영 실적으로도 이어집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공통으로 자신의 미래를 시각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을 이끈 가장 큰 비결인 셈입니다. 희망사항을 구체적인 목록으로 디자인해야 합니다. 꿈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집중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단지 희망사항이었던 것이 꿈의 목록으로 바뀌고 다시 그것이 해야만 하는 일의 목록으로 바뀌고 마침내 이뤄낸 목록으로 바뀐다고 존 고다드라는 미국의 탐험가가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에게 네 꿈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직 꿈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꿈을 찾으려고 노력해봤지만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꿈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희망하는 것을 막연하게 품는 경우도 있습니다. 꿈을 구체적으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직 삶의 경험이 많지 않아서 배우고 느낀 것도 부족하다 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습니다. 2020년에도 직업사전에 등재된 직업수는 12,823개로 직업명은 약 16,891개입니다. 이전 조사에는 없던 빅데이터 전문가라든가 블록체인 개발자, 인공지능 엔지니어, 드론 조종사,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등이 새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직업의 종류는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확실하게 꿈을 찾았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얼마 후에 꿈이 바뀌곤 합니다.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새롭게 발견하기 때문이다. 꿈이야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 괜찮다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것이 전혀 없다면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의 막연한 꿈과 바람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꿈의 목록을 적다 보면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이 곧 삶의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꿈의 목록을 적긴 하나하나 실행하다 보면 어느새 꿈을 이루는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루 홀츠라는 사람은 28살 때 대학 퍼플심 조교 자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아내가 셋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당시 통장 잔액이라고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마땅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낙심하고 시리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아내가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었는데 그 제목은 데이비드 슈워트의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읽는 중에 죽기 전에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 100가지를 적어보라는 제목을 발견하고 단숨에 107가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이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식사하기를 포함해서 투나잇 쇼에 출연하기, 풋볼팀 우승하기 등 루 홀츠는 평소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놀랍게도 일자리가 생겨 풋볼팀 코치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가 맡은 풋볼팀은 우승을 밥 먹듯이 했고 그는 단숨에 우승 제조기로 명성을 펼쳤습니다. 그는 백악관에도 가고 생방송에서 출연했습니다.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거의 40년이 지나서는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목록에 적은 107가지 중에 무려 103가지나 이루면서 꿈의 목록으로 적은 것의 능력은 실감했습니다. 이 중국의 사상가 공자 씨는 성공에는 무엇보다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준비 없이는 실패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16살에 꿈의 목록을 만들고 그것을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존 아저씨의 꿈의 목록에 이라는
저 책의 주인공인 존 고다드입니다. 이 존 고다드는 15살이 되던 해에 할머니와 숙모가 지난해를 회상하며 후회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린 시절 꿈을 발견하고 노력했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 아쉬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화를 들어온 존 고다드는 자신도 아무런 생각 없이 살면 후회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종에 적어 보았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탐험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탐험 거실이라든가 등반한 산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을 적다 보니 무려 120가지가 넘었습니다. 120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존 고다드는 목록을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미있게 생기고 더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그 목록을 살펴보니 120여 개 중에 무려 108개나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그는 꿈의 목록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원하는 삶의 목표를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바람대로 선포가 되었고 그의 삶이 최고 출간되어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생각해 목록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몇 가지 적는 것이 어렵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10가지 정도만 적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 청소년이 30개를 넘기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만큼 소망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학원을 오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목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꿈의 목록을 작성하고 날짜까지 함께 두면 자연스레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 목표를 잘게 놔두면 실행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목록 한 10가지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이 버킷리스트 관련 책도 그냥 시리즈별로 있는데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한번 목록을 만들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나만의 꿈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직업탐구입니다. 만약에 어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 직업은 기자나 작가, 출판 편집자, 교수, 카피라이터, 평론가 등이 있는데 나머지 문항은 이어지는 영상으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